할리우드의 유명 감독인 롭 라이너 감독이 LA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아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새해 전야 연쇄 폭탄 테러를 모의한 극단주의 조직원 4명이 체포됐습니다. 1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브라운 대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구금 중이던 중요 참고인이 석방되면서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한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계란에서 살모넬라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LAFC가 새 사령탑으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 충격적인 소식으로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영화 미저리,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로 잘 알려진 롭 라이너 감독이 LA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의 글을 남기면서 고인을 비꼬는 말도 포함해 논란이 됐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간 일요일 오후 서부 로스앤젤레스 고급 주택가에서 여러 흥행 영화를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이 부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부부의 아들인 닉을 체포했습니다. We have our robbery homicide division handling the investigation. They worked throughout the night on this case and were able to take into custody Nick Reiner, a suspect in this case. 32살인 닉은 10대 시절 마약 중독으로 가족에게 어려움을 안겼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라이너 감독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비롯해 미저리, 어퓨 굿맨 등을 연출한 유명 감독입니다. 열성적인 민주당 지지자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라이너 감독 사망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났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격렬한 집착으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황금기를 이끌자 그의 편집증이 극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너 감독 부부가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지만 비극적 사건 희생자에 대해 발언이 무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새해 전야를 노린 연쇄폭탄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극단주의 조직원 4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주 LA 동쪽 사막 지역인 로선밸리 인근에서 사제 폭발물 IED를 시험하려다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친팔레스타인 성향 극단단체에서 파생된 조직원들로 반정부와 반사법당국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새해 전야 자정에 맞춰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최소 5곳 이상의 사업장과 아이스 요원 그리고 요원들의 차량까지 동시에 공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lot to bomb multiple U.S. companies on New Year's Eve. Thankfully, that plot has now been foiled thanks to the hard work of the FBI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연방 검찰은 이들이 폭발물 소지와 테러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현재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1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브라운 대학 총격 사건과 관련해 구금 중이던 주요 참고인이 석방되면서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 경찰은 어젯밤 FBI가 중요 참고인으로 지목해 구금했던 남성을 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we're disappointed that the person of interest who had been detained needed to be released because of the evidence that had been examined, and it's a setback to be clear. 경찰은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캠퍼스를 빠져나가는 영상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단서라며 주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4시쯤 브라운 대학의 한 건물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1위 아연 회사인 한국의 고려 아연이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큰 승리라며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 중에 미국 정부가 회사 지분 일부를 취득하게 된 상황을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고려 아연 투자 계획을 놓고 미국의 큰 승리라고 반겼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SNS에 올린 성명에서 연간 54만 톤의 필수 소재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됐고 내년부터 고려 아연이 생산하는 물자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승리를 안겼다고 썼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심 자원을 미국 안에서 만들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연 생산에서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는 고려 아연 투자를 끌어낸 것을 자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e have to have critical mineral supplies and supply chains that are reliable and that are diverse and not overly invested in one place. 고려 아연은 어제 미국 테네시주에 10조 9천억 원을 들여서 재련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합작으로 법인을 만든 뒤에 회사 지분 10%를 넘기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사모펀드 MBK 측은 미국 정부의 지분을 헌납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고려 아연은 창업 이후 두 가문이 75년간 동업을 해오다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영풍과 MBK 측이 지분에서 앞서 나가자 현 경영진이 우호 세력을 늘리기 위해 고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분을 약속받은 미국 정부가 직접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연말을 맞아 쇼핑과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독감의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독감 유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비율은 3.2%로 독감 시즌 시작을 알리는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환자는 대부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아시아와 유럽, 호주에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년층에서 증상이 심할 수 있다며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인근 한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계란에서 살모넬라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문제의 계란을 먹고 63명이 살모넬라에 감염됐고 이 중 13명이 입원했습니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란 제공업체인 베가팜스는 문제의 계란을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가 새 사령탑으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구단 역사상 세 번째 감독인 산토스 신임 감독은 지난 4시즌 동안 LAFC 수석 코치로 일해왔습니다. 2018년 창단 멤버이기도 한 산토스 감독은 20년 가까운 지도자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단 측은 산토스 감독이 LAFC의 철학과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Sometimes they think it's good and I say it's not good. But at least they know where they stand with me. And I've been the same with Denis and Sonny as I'm with any other player. And you're honest with people, everything is easier. LAFC는 내년 2월 2016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에 출전하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은행 현금 인출기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더스틴 제이 에이먼스는 지난 9월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인출기에 폭발물을 설치해 파손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먼스는 지난 금요일 검거됐으며 자택과 차량에서 총기와 파이프 폭탄 부품이 발견됐습니다. 에이먼스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다호주에서 이삿짐 차량인 유홀 트럭이 폭발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7시 15분쯤 워싱턴주 접경 지역인 아이다호주 루이스턴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폭발로 트럭에 탑승해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인근 매장과 호텔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나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트럭에 인화성 물질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고속도로에서 폭설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9시 45분쯤 아이오와주 80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폭설과 빙판길로 여러 대 차량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40여 명이 다쳐 이 가운데 2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한때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진흙에 갇혀 고립됐다가 악어에 둘러싸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부자는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레저 활동을 하던 중 기름이 떨어지면서 진흙에 갇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악어에 둘러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드론과 항공 구조대를 투입해 위치를 확인한 뒤 헬리콥터로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세종학단 재단이 신규 운영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시 전역에서 연말을 맞아 무료 식사와 식품 지원이 확대됩니다. LA 카운티 공원, 레크레이션국과 YMCA, 시니어센터 등은 청소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무료 식료품 나눔과 식사 제공, 장난감 등을 나눠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상관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라팔마 경찰국 백인 경관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라팔마시가 인종과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84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로스바이어 전 경관은 지난 2022년 라팔마 경찰국에 합류했고 고모 경사 밑으로 배속됐지만 고경사가 다른 한인 경관을 편애해 자신에게 더 많은 업무를 부과하는 한편 임금 동결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계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크리스틴 최 감독이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최 감독은 지난 1982년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한 빈센트 친 살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나를 공동 연출하며 1989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 감독은 현재까지 뉴욕대 TC 예술대학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 신규 운영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내년 1월 3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결과가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세계 곳곳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댈러스시 전역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시의회는 공공 실내 공간과 기타 금연구역에서 금지되는 제품 목록에 전자담배와 전자식 니코틴 기기까지 확대했다며 위반할 경우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에 침투해서 지난해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장악한 뒤 권력을 독점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진짜 목적은 무력을 통한 정치적 반대파 제거, 그리고 사법부와 입법부 장악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대 세력 제거 시도의 증거로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정치인 체포 명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 수뇌부에 전달된 문건에 언급된 언론사 단전 단수 방침이나 민주당사 봉쇄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권력 독점 시도의 증거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통해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이 적혀 있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해서도 진짜 목적은 당시 여당이 패배한 2024년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는 것이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한 달 전 자신은 배신을 많이 당한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홍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은 꼭 배신을 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곽 전 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이 전 사령관은 총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식사 후 문이 겹겹이 이어진 깊은 궁궐, 구중궁궐이란 단어를 메모했다며 사람이 고립돼 있고 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표결 직전인 새벽 1시쯤 4명이 가서 1명씩 들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면서 부하들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전현직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의혹을 확인하고도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도 찾아서 압수수색 형식으로 수사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어제 오전부터 압수수색에 나선 대상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군과 서울 용산 서울본부 등 모두 10곳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해당 사건 자료를 이첩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엔 두 사람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특검 압수수색 당시 280억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던 천정궁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도 확인했지만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확보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임종선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000만 원대 명품 시계와 2천만 원 등을 받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전직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 사실이 알려진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첩 과정에서 누락된 수사 자료는 없는지, 국민의힘 등이 주장하는 편파 수사 의혹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 추적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로비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한국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들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달러가 필요할 땐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해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고 달러가 너무 비싸지면 달러 표시 자산을 팔아서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환율이 잡힐지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계속 논란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최근 1,470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과 연금 등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달러를 쌓아놓는 게 원인인데 이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80원마저 넘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스와프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원과 달러를 직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환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환율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2022년 100억 달러에서 시작한 외환스와프는 지난해 말 650억 달러까지 확대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환율이 미리 정한 기준보다 높아지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 표시 해외 자산 일부를 매도하는 건데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환율 소방수 역할을 계속 맡기로 한 거지만 이 환율 상승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환율을 일시적으로 며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안정시킬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 환율을 끌어내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국민연금의 원칙인 수익성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발생한 총기역 사건으로 숨진 사람이 범인 1명을 포함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의 차량에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깃발이 발견됐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휴일 저녁 해변의 평화를 깨는 총성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비명이 곳곳에서 터지고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I just want to run, so I didn't look behind, so I didn't see any shooter. Jumped out of a window and I just was like, where's my family? And then we were running up behind me. 범인들은 장총으로 인파를 겨냥해 사냥하듯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는 15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는 10살의 어린 소녀도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도 있었습니다. 또 4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유대교 명절 하누카 축제 첫날 해변에 1000여 명이 몰려 피해가 컸습니다. 총격범은 아버지와 아들로 50대의 사지드 아크람과 20대의 나비드 아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는 시민에 제압된 뒤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아들은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차량에서 폭발물 2개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깃발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6년 전 IS 관련 혐의로 호주 정보기관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hat we saw yesterday was an act of pure evil, an act of terror, an act of anti-Semitism, an attack on the first day of Hanukkah, targeted at the Jewish community. 8일간 이어지는 하누카 축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열리고 있어 각국이 행사장 보안 인력을 크게 늘리는 등 테러 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서울 명문대학원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중국산 최신형 폴더블 폰으로 보이는 스마트폰을 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자체 배달 앱과 QR코드 결제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그제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의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여동생 김여정도 동행했는데 스마트폰을 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후면 카메라가 큰 원형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출시된 최신형 폴더블 폰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도 폴더블 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 지난 2023년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으로 전자기기가 들어가는 건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북한이 자체 생산한 스마트폰도 북한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달래, 아리랑 등에 이어 2023년 공개된 삼태성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유사한데 북한 밖에서 밀수해와 북한산으로 포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내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음성인식 기능으로 메시지를 작성하고 시양 동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업과 생활에서 더 큰 성과를 이뤄가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는가 하면 배달 앱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유학 중이라는 중국인이 최근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스마트폰에 표시된 음식들 가운데 햄버거를 선택하자 햄 닭알볶음 햄버거란 제품명과 함께 바구니 담기, 즉시 구입 같은 선택지가 제시됩니다. 이동통신 수단은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통신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는 600~700만 대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갈수록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외부 인터넷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정보는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LA에선 유명 영화 감독이 아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 대신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